안녕하세요. 블록패치의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돌아온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 사이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P2P 파운데이션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NOUR이라는 단어를 쳐서 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친구를 맺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또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있었던 해시워,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워 기억하시죠? 거기에 두 축이 있었는데요. 한 축은 우지안과 로저버 진영이었던 비트코인 ABC 진영이 있었고요. 한 축은 비트코인 SV 진영이었던 크레그 라이트 측의 이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ABC하고 비트코인 SV하고 둘 다 따로 가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ABC 진영도 리플레이 프로텍션 기능을 달았고, 비트코인 SV 진영도 리플레이 프로텍션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왜 하냐면요, 여기 크레그 라이트 트윗을 한번 제가 가봤어요. 크레그 라이트 트윗을 가봤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 계정에서 어떠한 글이 올라온 이후에 크레그 라이트가 갑자기 막 빚에 관련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빚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었고요. 무슨 아랍어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아랍어 뜻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그 빛은 어둠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역에서 세계의 빛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NOUR을 여기 다시 트위터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올렸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올렸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많은 또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그 NOUR에 대한 뜻이 라이트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NOUR, 롤이 라이트를 의미한다 라는 그런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커뮤니티에서 정말 크레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트윗을 트윗이 아니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페이지를 다른 곳에 퍼나르기를 하면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온다면서 가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재등장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몇 뉴스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000달러 붕괴가 되었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내년 암호화폐 붐이 다시 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요건데요, 2019년 또다시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의 다음 물결은 과대 광고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과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너무 좀 거품이 껴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왜냐면 기술적인 그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던 것이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 결제에 쓰일 그런 수단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기능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좀 하는 바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은 뭐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암호화폐 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거품이 꼈던 그런 가격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매매를 했었어요.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개발 단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실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DApp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기업들도 이제 점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내년부터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요건데요. 다음 기사는 벡트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벡트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외에 알트코인도 고려 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기사이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 인터컨티넨탈 거래소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 상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11월 23일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슬러지 피드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벡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외에 추가로 다른 암호화폐를 다룰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따라 벡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외에 추가로 다른 암호화폐를 다룰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고객들이 원하는 알트코인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12월 12일에 예정되었던 벡트 거래소가 내년 1월 24일로 연기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암호화폐 거물 노보그라츠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비탈리기 했던 말과 약간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죠.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보그라츠는 1일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가 주최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암호화폐 기술이 대중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암호화폐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으며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된 대표 주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가 많이 하락했죠. 그 하락으로 인해서 그의 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가 최고 경영자로 재직 중인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는 올 3분기에만 4,10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하네요. 460억이네요.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세 하락으로 3분기 매출이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로 억만장자가 되신 분께서 또 내년에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 회로를 같이 돌리고 계신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 관련된 그런 뉴스인데요. 암호화폐 자산 인정될까 디지털 자산 거래법 논의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122개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법안들 내용이고,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 법안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나 마일리지, 포인트,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상품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등 이른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규율하는 제정 법안이다. 대표 발의자 김선동 의원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의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해 거래 안정성과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암호화폐 과세한다. 홍남기 국세청 등 TF 방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들에 대한 그런 과세 방안이 거의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바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소득 범위에 따라서 최대 제가 알기로는 한 55% 정도의 과세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법인이 ICO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모집했을 때 그에 대한 소득세로 17% 정도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명확한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주요 언론이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하는데 모건 크립 창업자는 펀드멘털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모건 크립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 안토니 팜플리노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기사는 블록체인 투자 포럼 국내 첫 증권형 암호화폐 공개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간 쪽에서 좀 나왔던 그런 제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제1회 증권형 암호화폐 공개 미덤 및 컨퍼런스가 11월 29일 서울 스파크플러스에서 블록체인 투자 포럼 주최 크립토 엔젤스 파트너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매뉴얼들을 제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베이징에 좀 다녀왔었는데요. 베이징에서 저희 이제 파트너사인 캐런 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시경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시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예전에 중국의 주식들의 가격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 주식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조금 막히다 보니 투자할 자금들이 계속 어디로 갈지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시 중국이 주식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주면서 중국에 있는 중국 주식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다음에 이제 투자처로 꼽힌 게 이 ICO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가격에 하락되는 지금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 원인을 두고 펀드들이 모았던 자금들이 지금은 엑시트하는 시기다라고 말을 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그런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그런 거물급 플레이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많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자금이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온갖 악재들을 다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자금을 모으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 돈들이 들어오겠죠. 그 돈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T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여러 법률들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직은 STO를 뭔가 좀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법률들이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때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STO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는 다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야 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STO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그렇게 많이 크게 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 ST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기준들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 이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폴리메스라든지 이런 도와주는 기관들이 좀 생길 것인데,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생길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STO도 좀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 조금 이르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코인판이나 DC 이런 데서 나왔던 소식입니다. 공구방 방장이 횡령 후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글을 올렸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판매에 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뭔가 법적인 테두리나 아니면은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로도 실제 많은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한 금액들을 다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자행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C에서도 해당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가격 한번 봐볼까요? 비트코인은 470만원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13만 2천원 정도네요. 아까는 좀 더 내려갔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프로젝트 분들도 모금을 받았던 이더리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모금 받았던 이더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 회사 자산이 뭐 몇 토막, 심하게는 뭐 열 몇 토막까지도 났던, 열 몇 토막까지도 났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이런 모금을 받을 때 약간 좀 스테이블 코인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들도 어느 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프로젝트 분들도 받은 이더리움 가격 올라갈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피에머니로 좀 바꿔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재단들을 운영한다면은 좀 더 안전한 그런 프로젝트 개발과 로드맵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요.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앞으로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좀 기대하면서 또 여러 소식들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